강추위와 방학 여파로 헌혈 참여가 급감하며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혈액형은 이미 주의 단계에 들어서면서 추운 겨울 생명을 살리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창원시 성산구와 의창구 단독주택지는 노후주택 비중이 높지만 지구 단위 계획 규제로 정비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새로 짓거나 고쳐 살고 싶어도 각종 제한에 막혀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슈 엠비플에서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짚어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최근 활동 소식을 전하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지역마다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도내 의원들의 이번 주 활동 짚어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20대가 지난달 10대 중학생을 창원의 한 모텔에서 흉기로 살해하고 투신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중학생 유가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에 헌혈 참여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방학까지 겹치며 혈액 보유량은 기준치를 밑돌고 일부 혈액형은 주의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추운 겨울일수록 작은 나눔이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되는 헌혈 참여가 절실합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 도심에 위치한 헌혈의 집 마산센터. 헌혈자 몇 명이 찾았지만 내부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하루 평균 30명가량이 방문하는 곳이지만 최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헌혈자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헌혈증을 전해준 소녀가 심장병이 나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서 이 효용감을 조금 느낀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헌혈 관련 통계를 접하게 되면서 저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했으면 좋겠다. 16일 기준 경남 지역의 혈액 보류량은 2.51분으로 전국 평균 3.11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경남의 혈액 보류량이 빠르게 줄면서 일부 혈액형은 이미 주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전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6일 기준 혈액 보류량은 A형 2.71, O형 2.51, AB형 2.91로 모두 주의 단계에 접어들었고 B형만 4.41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겨울철에는 독감 등 계절성 질환이 늘고 학생들의 방학으로 단체 헌혈이 감소하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재고 혈액 적정일이 5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경남 포함해서 3일에 채되지 않고 있고 이거는 저희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일부 혈액형에서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료 현장 공급에는 큰 차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헌혈. 추운 겨울일수록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더욱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시 성산구와 의창구 단독주택지는 노후주택의 비중이 높지만 지구 단위 계획 규제로 정비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을 새로 짓거나 고쳐 살고 싶어도 각종 제한에 막혀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적지 않은데요.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하신 박혜정 창원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현행 지구 단위 계획을 보면 단독주택지 정비가 원활하지 않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행 지구 단위 계획의 문제의 핵심은 법과 조례가 허용한 권리를 지구 단위 계획이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구 창원 지역 단독주택 지역은 24년 1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용도 지역으로 상향되었지만 지구 단위 계획상 건폐율 50%, 용적률 100% 수준으로 계속 묶여 있어서 법과 조례에서 허용한 권리를 주민들께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시점에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24년에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 고시되고 나서 무늬만 종 상향되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었거든요.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되었던 주민들의 민원과 요구 사항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시점이 이제 되었다는 것이고요. 지구 단위 계획은 5년을 주기로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재정비가 실제로 주민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재정비 방향이 좀 중요할 텐데요. 구 창원 단독주택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과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인 건폐율 60%와 용적률 200%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는 뒤늦게나마 구 창원 단독주택지 주민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돌려드리는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도심 지역임에도 주거지 노후화로 슬럼화되고 있는 단독주택지의 자발적인 개발을 촉진하게 되어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고요.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인근시로 빠져나가는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집을 고칠 수 있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때 도시는 사람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정 창원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먼저 박상훈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박상훈 국회의원이 오는 20일 국회에서 국가 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세미나를 엽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해 국내 산단의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분양과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특히 지난 2017년 승인 이후 분양률이 절반 정도에 머물러 있는 밀양 나노산단의 활성화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원미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정책연구소장이 기조 발제를 맡습니다. 이어 정성훈 강원대 교수가 좌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LH토지주택연구원, 부산대와 한국카본 등에서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섭니다. 국민의힘이 김도읍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정책위의장에 정정식 국회의원을 낙점했습니다. 정책위의장은 현 시점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정책과 공약을 주도하는 핵심 요직으로 꼽힙니다. 정 의원은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에는 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전담반 반장으로 공직 추천 후보자 평가 체계를 정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창원 지역의 두 국회의원인 최형두, 허성무 의원이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과거 시였다가 2010년 창원 진해와 통합 후 구가 된 마산 지역도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군구를 선정해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산은 행정통합과 함께 창원 특례시 마산회원구, 마산하포구 등으로 행정구가 되면서 지정 대상에는 빠져 있습니다. 마산은 인구 감소, 초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국가 지원 대상에는 제외돼 있습니다. 두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통합으로 인한 역차별 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해 해마다 폐기가 반복되던 진도 대파가 최근 들어 비교적 안정적인 수급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물 판매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가공상품 출시와 유통망 확대 등 소비 구조 변화 때문인데요.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록빛이 일렁이는 진도의 한 대파밭. 농민들이 작업장 안에서 대파를 가지런히 모아 한 단으로 묶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농민들이 직접 대파를 뽑고 정리하며 수확 작업에 한창입니다. 진도 대파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가격 변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파 가격이 좋으면 이듬해 수확량이 늘어 가격이 폭락했다가 공급이 줄면 가격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농사 잘 되고 못 되고는 농가 나름이지만은 판매 이 소득하고 관계는 어차피 시장하고 비례가 되는 거니까 최소한 안정제 사업에 참여를 하면 최저 생산비를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러다 보니 공급이 과잉되면 밭을 갈아엎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사이 농수산물 판매망 확대 등을 보면 수급이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계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건 진도 대파를 활용한 가공상품 출시. 진도군은 2023년 대파 판로 확대를 위해 대기업과 협업해 대파버거를 출시하는 등 진도 대파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판로가 다변화되면서 연간 대파 판매액이 출시 전 약 248억 원에서 평균 5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후에도 편의점과의 협업 상품을 선보이고 TV 홈쇼핑과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추진하는 등 판로 다변화에 나섰습니다. 진도군은 대파를 비롯한 울금과 다시마 등 지역 농수산물을 원물 위주 판매에서 벗어나 이름과 이미지를 갖춘 상품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항암 작용도 좋고 또 소화 작용에도 좋다고 해서 이런 제품들을 개발해서 유제품도 만들었고 또 유자와 연합해서 커큐민 유제품 바로 막 칠 수 있는 그 과립으로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진도군이 지역 특산물을 가공하고 활용해 판로를 넓히는 전략이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공개 발언에 나서며 부산 정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장관직 사퇴 배경과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설명하며 자신과 관련된 의혹 전반에 대해 특검을 포함한 모든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의원의 발언은 장동혁 대표의 단식 명분과 정치적 책임을 직접 거론한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전 의원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재개하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 등 향후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개교한 김해 신문초등학교 학생들이 올해까지 버스 등교를 이어갑니다. 경남교육청은 김해시와 협력해 인근 지역 도시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6학년도까지 통학버스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아직 정비되지 않은 신문지구 도시개발구역 한가운데 들어선 신문초등학교는 지난해 9월 개교 전부터 학생들이 위험한 공사 현장을 등교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학교에서는 대단지 아파트와 학교 방향 인도를 연결하는 육교가 준공되는 오는 2월까지 학생들이 통학버스로 등하교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대 도시개발 사업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되면서 육교 준공 이후에도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와 경남교육청 등 관계기관은 입주민 등과 만나 협의에 들어갔고 버스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각 기관 간의 통학버스 운영 예산 분담 비율은 곧 논의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문초등학교에서는 28학급 학생 645명이 다닐 것으로 전망됩니다. 창원에서 10대 중학생 2명이 숨진 모텔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유가족 측은 범행 전 보호관찰과 관련 기관 관리, 범행 이후 경찰 대응 등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오는 23일 창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가해자는 과거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이던 20대 남성으로 범행 전 협박 사건으로 경찰에 임의 동행됐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가족과 법률대리인은 이번 소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묻고 제도와 대응체계 개선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